본각 스님 체제의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경자년 새해 소통과 화합으로 한국 불교 비구니계 발전을 이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아 불교계의 신년법회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김포시 사부대중들이 조찬법회를 열고 지역 화합과 신도시 포교 활성화를 다짐했습니다. 12.7 범란 등 국가 권력이 자행한 폭력 사건을 치유하기 위한 과거사법이 제정됐지만 법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정 작업은 7년째 제자리입니다. 새해와 함께 겨울 산행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사를 찾는 불자들의 주의사항을 전해드립니다. 태국의 불교단체가 네덜란드 남부 소도시의 성당을 인수해 불교의 명상 수행을 유럽인들에게 전하면서 세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본각 스님 체제의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경자년 새해 소통과 화합으로 한국 불교 비구니계 발전을 이끌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비구니 회장 본각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비구니회의 힘찬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비구니 승가를 이끄는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소통과 화합을 다짐하며 경자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비구니 회장 본각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비구니 회관에서 봉행된 신년 할애식. 본각 스님은 비구니 승가를 하나의 배로 비유하며 6천여 비구니 스님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소통하고 실천하는 전국 비구니회를 열면서 정말 화합하자는 것을 그렇게 염원했습니다. 그 화합에 응답해 주시던 듯 우리 비구니 소용자 스님들이 다 보이셨고, 본각 스님 체제의 비구니회는 회칙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미비한 선거법 제도 개선에 곧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회장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어온 비구니 스님들 간의 갈등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작년에 선거를 겪으면서 해칙이 정비되어 있지 못해서 발생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4년 뒤에는 누구를 모시든 축제처럼 모시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칙이 잘 정비되어 있어야 되겠다. 12대 비구니회 집행부는 회장 선거 당시 내걸었던 공약들을 기획실을 중심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구니 승가 연구소를 설치해 미래 비구니계 발전을 이끌겠다는 각오도 다졌습니다. 이에 앞서 비구니 회장 본각 스님을 비롯한 집행부 스님들은 신년을 맞아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본각 스님은 이 자리에서 비구니회의 올해 주요 사업 계획 등을 소개하며 힘찬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에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화합과 안정 속에 전국 비구니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총무원의 주요 정책 사업들에 대한 협조도 구했습니다. 사부대중의 의지처가 되어온 비구니 승단이 본각 스님 회장 체제에서 제2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석입니다. 한국 불교의 위상 확립을 위해 평생을 바친 가산당 직관대종사의 열반 8주기 추모달의제가 해인 총림 해인사에서 봉행됐습니다. 경내 대적광전에서 봉행된 달의제에는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과 문도 대표 세민 스님, 주지 현흥 스님을 비롯한 대중 스님들과 사부대중이 참석해 스님의 가르침을 새겼습니다. 문도회는 오는 2022년 직관 스님의 열반 10주기에 맞춰 가산불교 대사림의 편찬불사를 회항할 계획입니다. 저희 문도들은 부단히 정진하여 은사스님의 덕화와 가르침을 잘 받들어 계승하고 널리 선양하겠습니다. 은사스님의 큰 권력이 담긴 가산불교 대사림 편찬 대불사는 가산연구원을 가까운 노력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직관 스님은 동국대 총장과 해인사 주지를 거쳐 지난 2005년부터 4년 동안 제32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했고 세계 최대 불교 사전인 총 22권 분량의 가산불교 대사림 원고를 작성해 현재는 문도회가 편찬불사를 맡아 17권까지 발간됐습니다.
불교계 각 종단과 사암연합회 등이 경자년 새해를 맞아 잇따라 신년 할애 법회를 열고 새해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요. 불교계는 신년 법회를 통해 소통과 화합, 그리고 한국 불교의 중흥과 재도약을 발언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지역 스님들과 제가자들도 신년 조참 법회를 열고 지역 화합과 신도시 포교 활성화를 다짐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경자년 새해 경기도 김포시 지역 스님들과 제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포는 한국 불교를 이끌어갈 승가 인재를 배출하는 중앙 승가대가 있는 지역이자 신도시 포교의 중요 거점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곳입니다. 이른 아침에도 공간을 가득 메운 스님과 불자들은 서로를 반갑게 맞이하며 기분 좋은 새해 덕담을 건넸습니다. 김포시 불교연합회는 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조찬 법회를 열고 김포 지역 공무원들과 함께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우리의 이 염원은 모든 지혜를 구하고 무상의 깨달음을 얻어 묘심으로써 보리행을 닦으며 실천하면서 얻어질 것이고, 이런 우리네 삶은 더 여유롭고 풍요로울 것입니다. 불교계 주요 종단과 사암연합회를 중심으로 신년 법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년 화두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역시 화합과 소통입니다. 신도시 건설로 인해 최근 10년간 2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새로 유입되는 등 빠른 속도로 외형적 성장을 이뤄낸 김포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단의 승가 기본교육기관인 김포중앙승가대를 이끌고 있는 총장 원종 스님은 법문에서 공명지조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화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 상대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핵심으로 꼽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그 깨달음의 핵심이 영기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중생들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중생이다. 김포시 관계자와 정치인들은 도시 발전의 성과에만 만족하지 않고 새해에는 도시가 지닌 가치와 시민 행복을 함께 끌어올리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의 속도가 정말로 시민들이 행복한 그러한 외형적 성장이냐, 도시의 가치가 2배로 올라가는 그런 가파른 성장이냐, 마음의 평화와 안정들이 좀 중요하겠다. 시민들이 김포에 살면서 김포 살만한 곳이네. 김포시 불교연합회는 불교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신도시 포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종교 인구 감소 속에서 종단이 추진하는 신도시 포교 거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런 경향은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만은, 포교적인 입장도 있지만은 또 불교의 존재성도 좀 더 부각하고, 또 스님들도 이런 행사를 하는구나 하는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서. 경자년 새해 김포 불교계는 지자체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는 곳까지 보살펴 지역 발전과 우리 사회의 화합을 이끌고 불교 포교의 새로운 가능성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대구 지역 범불교 종단연합체인 대구불교 사원연합회가 음력 12월 8일 부처님 되신날을 맞아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기념대법회를 열었습니다. 기념법회는 대구사원 주지연합회장 선지스님과 정토사 회조 수성스님 등 대덕스님과 강정규 신도회장, 그리고 각 종단에서 참석한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헌양과 헌화, 상공예찬, 봉행사, 법어, 법성계 독송과 발언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구사원 주지연합회장 선지스님은 부처님께서 밝은 별빛을 보며 이룬 깨달음은 우리 인류가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으로 불자의 본분이 무엇인지 스스로 참고하며 성도제일의 의미를 되새겨봤으면 한다고 설했습니다. 복과 제를 함께 닦을 때 공덕이 나오고 서운을 세우면서 언젠가 승부를 하겠다는 그런 깊은 마음이 나오면서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참석한 불자들은 어느 해보다 일찍 찾아온 성도절을 맞아 자비의 빛이 사방에 두루 퍼지고 서로 화합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구 지역 부처님 되신 날 기념법회는 창립 이듬해인 1982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연합법회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스님들이 천막 수행 결사 현장인 위례 상월선원에서 무문관 정진 체험에 동참했습니다. 종회의원 우봉, 태원 스님은 어제 상월선원 임시법당에 부처님 전에 삼배를 올린 뒤 선원시자 효연 스님의 안내로 무문관에 입방했습니다. 두 스님은 1박 2일 동안 식사를 하지 않은 채 무문관실 정진표에 맞춰 참선과 울력 등의 기도 정진을 이어가게 됩니다. 태원 스님은 날이 추워지면서 상월선원 천막에서 동안거 정진 중인 9명의 스님들이 많이 생각나 무문관 수행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진작에 왔어야 되고 또 사실은 항상 마음속에는 이제 9분의 스님과 함께 하고 싶었는데 여차 하다 보니까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고 오늘 하루라도 9분의 스님들과 스님들이 느끼시는 그런 걸 좀 한번 느껴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냥 죄송한 마음밖에 없어요. 상월선원이 무문관 정진 체험을 이수한 이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문화부장 오심 스님은 오는 11일, 종회의원 4명의 스님들은 오는 18일 무문관 체험에 나설 예정입니다. 앞서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과 수석부의장 장명 스님, 차석부의장 법원 스님도 무문관 정진 체험에 동참했습니다. 한편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9명의 스님들은 한국불교의 중흥을 발언하며 지난해 11월 11일 상월선원 동안거 천막 정진에 들어갔으며 다음 달 7일 정진을 회항할 예정입니다. 12.7 법난 등 국가 권력이 자행한 폭력 사건이 밝혀진 배경에는 참여정부 때 추진된 과거사법이 있었습니다. 과거사법이 제정되면서 국방부 등 권력기관의 과거사 정리 작업이 본격화될 수 있었던 건데요. 법령의 한계로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과거사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는 7년째 묵묵부답입니다. 박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불교사의 치욕, 12.7 법난에 대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유감을 표한 문재인 대통령. 38년 전 신군부가 전국의 사찰을 식박하고 무고한 성인들을 연행했던 12.7 법난이 그것입니다. 불교계에 여전히 남아있는 깊은 상처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책임자 처벌, 온전한 명예회복이 이뤄지기까지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아픈 역사를 보듬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이 자행한 인권유린 사건들을 수면 위로 드러낸 것,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이른바 과거사법이었습니다. 2005년 과거사법이 제정되면서 발족된 과거사위원회는 8,400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4년 만에 해산됐습니다.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 권력기관도 자체적인 과거사 정리에 나서면서 12.7 법난 등 국가 권력 남용 사건의 진실규명이 이뤄졌습니다. 문제는 당시 과거사법에서 정한 진상규명 신청 기간이 단 1년에 불과해 상당수 피해자 규명이 되지 못했고 후속 조치 역시 미흡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가슴 아픈 사람들입니다. 어느 죄가 있어서 죽인 것도 아니고 정말 부탁드리는데 이번 20대 국회에 우리 진실화의 법 통과 좀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거사위원회 활동 재개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7년 만에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여야는 과거사위원회 구성과 진실규명의 범위인 권위주의 통치 시기를 언제까지 볼 건지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은 날치기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라면서 법안을 단독 통과시킨 여당의 사과와 상임위 재해부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지연 전략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여당은 날치기 통과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하고 지금이라도 거기에 독소 조항을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그렇게 통과시키길 바랍니다. 그게 다시 합의 정신으로 만들어질 경우에는 올해 20대 국회 안에 통과될 수
있다는 말씀. 우리가 그게 반대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12.7 범란 이후 아픔을 취하지 않고서는 화해와 통합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법은 19대 국회 또 20대 국회에서도 표류하면서 피해자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경남 거제시 천태종 불자들이 성도제일과 새해를 맞아 봉축 등에 불을 밝히고 부처님 되심을 찬탄했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참된 불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극강사 가는보전 봉축 등이 어둠을 밝힙니다. 겨울 한 달간 주경야선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거제 지역 천태불자들이 새해 첫날 밤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그전에 천태종 사찰인 극강사와 장흥사 신도들입니다. 불자들은 6년간의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의 성도를 찬탄했습니다. 우리는 이영훈 스승님들 가르침을 존경하고 석가모니 부처님 성도를 맞아요. 대물구 천태종 거제시 신도님의 본법사에 같이 하신 사부 대종 여러분과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봉축 찬탄합니다. 천태종 상을 원각조사 법어봉독과 새 국은융창 기원에 이은 봉축 본문에서 극강사 주지 도홍스님은 부처님 같은 삶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 천태 불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넓고 넓은 극강사 도량에 아름다운 오색 연등을 밝히고 우리도 부처님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정진을 해서 그 위대하고 훌륭한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소원을 세우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특히 천태불자들은 일심으로 다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비의 삶, 지혜의 삶, 구도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희의 업장을 허공처럼 비워주시고 지혜의 밝은 빛으로 해양하니 세세생생 일체 중생의 번민과 고뇌를 씻어주게 하시옵소서. 이날 천태종 거제불자들의 성도절 봉축법회에서는 합창단의 성도절의 노래 축가와 스가모니불 정건, 내빈 축사 등도 함께 펼쳐졌습니다.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 서울 도심의 전통 사찰에서 젊은 미혼 남녀들이 템플스테이를 통해 소중한 인연을 찾아 나섰습니다. 서울 화계사는 지난 5월에 이어 이달에도 미혼 남녀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1박 2일 만남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타종 체험과 예불, 별등 만들기, 스님과의 차담 등을 비롯해 인연 만들기를 주제로 한 전문가의 연애 특강을 들으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내 최고 권위의 사찰음식 전문가에게 사찰음식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강좌가 서울 도심에서 열립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사찰음식 전문교육관 향적세계는 2020년 제1차 사찰음식 정규 강좌에 참여할 출가자와 재가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재가자를 위한 초, 중, 고급 과정과 스님을 위한 승가 초급 과정은 주 1회 3시간씩 모두 12주 동안 서울 조계사 앞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2층에서 오는 6일 도림 스님이 지도하는 승가 초급 과정을 시작으로 4월까지 강좌가 진행됩니다. 향적세계의 초, 중, 고급 과정을 모두 수료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발급하는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자격증이 수여됩니다. 새해를 맞아 마음을 새롭게 다지기 위해 산사를 많이 찾으시는데요. 하지만 새해만 되면 겨울 산행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불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성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마음을 다지기 위해 산사를 찾는 발길이 많아지는 시즌입니다. 의미 깊은 발걸음이지만 각별한 준비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2년간의 등산사고 통계를 통해 새해 들어 겨울산행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모두 14,000여 건의 만여 명의 인명피해가 났고 12월부터 2월 사이의 등산사고가 전체 17%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1월에 발생한 등산사고는 건수나 인명피해가 다른 달보다 많았고 전환 실종이 가장 많은 특징을 보였습니다.
최근 2년간 겨울철에는 2,400건 정도의 등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700명 정도가 다치거나 사망했고 31명이 실종됐습니다. 특히 1월에는 사고 건수와 인명피해, 실종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등산로 정비가 비교적 잘된 국도립공원보다는 야산에서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48%를 차지했습니다. 실족과 추락이 33%로 가장 많았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길을 잃은 조난이 뒤이었으며 개인 질환으로 인한 사고도 11%나 됐습니다. 춥고 미끄러운 겨울 산길에 준비 없는 산행이 사고로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네, 겨울 산에서 조난 사고가 발생하면 변덕스러운 날씨와 낮은 기온 등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내가 지금 있는 곳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등산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국가 지점번호나 등산로 위치 표지판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해 새 마음을 다지는 산사로 가는 길, 철저한 준비와 안전수칙 준수가 첫걸음입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국제개발협력 NGO 로터스 월드가 미얀마 학교에 마실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수시설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로터스 월드는 미얀마 양곤 등 지역의 사원과 공립학교 등 모두 6곳에 정수 처리시설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얀마 마잉난나니 사원학교 등에 재학 중인 4,500여 학생들은 수인성 질병 위험에 벗어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로터스 월드는 이번 사업은 미얀마 등 빈곤 국가 지역에 후원 사업을 펼치고 싶다는 고인과 유가족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사장 성관 스님은 아시아 저개발 국가에서는 아직도 오염된 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로터스 월드는 학교 신축, 교육 환경 개선 등과 함께 정수시설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해외의 불교 소식입니다. 네덜란드의 한 성당이 불교 사찰로 변신해 운영 중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태국의 불교단체가 네덜란드 남부 소도시의 성당을 인수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불교의 명상수행을 유럽인들에게 전파하는 등 유럽 포교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건준 뉴미디어 팀장이 보도합니다. 네덜란드 남부 인구 2,000명의 소도시 아페르덴. 이곳의 성당은 신도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지난 2013년 이후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아페르덴 성당이 사찰로 바뀐 것은 지난 2017년 태국의 불교단체 담마가야 재단이 성당을 인수했기 때문입니다. 담마가야 재단은 네덜란드 성 프란시스와 성 클라라 지방 교구에 의해 운영되던 성당을 인수해 사찰로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성당이 폐쇄된 이유는 신도수가 감소하는 등 교세가 크게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이곳 말고도 인근의 4개 성당도 신도가 없어 문을 닫았습니다. 카톨릭 지방 교구들은 이들 시설에 대한 매각 공고를 냈고 태국 불교단체가 인수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인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카톨릭 제사는 다른 종교기관에 매각할 수 없도록 한 내부 규정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당을 사무실이나 아파트로 사용하도록 매각하는 것보다 불교단체에 맡기는 것이 본래 목적에 부합한다는 주위의 의견과 설득이 이어지면서 결국 매각이 성사됐습니다. 성당이 사찰로 변신한 것에 대한 현지 반응은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불교도들이 매우 친절하고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성당을 인수한 태국의 불교단체 담마가야 재단도 과도한 종교의식보다는 현지인들에게 부담 없이 불교를 알릴 수 있는 명상이나 요가, 종교적 상담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담마가야 재단은 1970년 설립됐으며 전 세계 18나라에 지부를 설치해 적극적인 전법 활동을 펼치고 있는 태국의 신흥 불교 단체입니다. 특히 위성 방송인 다르마 미디어 채널, 즉 DMC TV를 운영하는 등 미디어 포교에도 적극적인 재단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담마가야 재단은 네덜란드의 성당을 인수한 후 스코틀랜드에서도 성당을 인수해 사찰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당을 인수해 사찰로 첫 걸음을 내디딘 네덜란드 아페르덴 사원이 유럽인들의 마음 치유와 힐링을 돕는 중심 역할을 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유건주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학진흥원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선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전통 문화를 전승할 제12기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56세에서 74세, 1946년 1월 1일부터 1964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한국 국적의 여성으로 선발되면 최대 80세까지 활동할 수 있으며 이번 모집 인원은 1000명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는 문화예술 데이터베이스를 18종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자료는 15세기부터 18세기 유럽에서 출판된 문헌을 묶은 얼리 유러피언 북스와 중국 미술 컬렉션 데이터인 차이나 아트 디지털 라이브러리 등입니다. 선사 인류가 약 17만 년 전에 이미 녹말이 풍부한 식물의 땅속 줄기를 캐내 구워 먹은 흔적이 발굴됐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비트바트르스란트 대학 린 웨들리 교수 연구팀은 남아공 동부 콰줄루나탈의 에스와티니 접경의 동굴에서 발견된 흔적을 연구해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발표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신년 할애와 법회 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새해 한국 불교의 제도약과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노력들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 불교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불사와 기념사업, 행사들을 개최할 예정인데요. 오는 3월 인도 부다가야에서는 한국 사찰 건립 기공식이, 같은 달에 세종시에서는 불교문화 홍보체험관이 착공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한일 불교문화 교류대회는 오는 6월 김제 금산사에서, 한중일 불교문화 교류대회는 10월 양산 통도사에서 열려 한국 불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불교 국제화의 새로운 전기도 마련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월 4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